안녕하세요. 끝까지 간다 나홀로 민사소송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은행 7곳을 압류 신청했습니다. 오늘은 압류 신청 후 돈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첫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채무자를 특정하라는 보정 없이 결정이 났습니다. 집행문을 발급받을 때 법원에서 집행문에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해 줬거든요. 이후 2번이나 더 압류했는데 그때는 채무자의 주민번호가 누락된 집행문을 발급받았거든요. 판결 경정 결정이 되기 전이었는데 집행문에 주민번호가 기재되어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하기도 간단했고 큰 문제 없이 결정을 해줬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한 사건 진행 내용입니다. 2019년 6월 21일에 신청서를 접수했어요. 그런데 보정이 나왔는데 제가 신청서에 작성한 제3채무자의 순서와 별지 목록에 작성한 제3채무자 순서가 다르니 일치한 별지 목록을 다시 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왔어요. 확인해 보니까 은행 2곳이 위치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7월 2일에 별지 목록을 수정한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니 바로 다음날 결정이 났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자소송이 아닌 우편으로 했기에 진행이 느립니다. 그리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우편으로 하면 불편한 점이 바로 결정이 날 때까지 사건 진행 상황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가 압류 결정이 나기도 전에 사건 조회를 할 수 있다면 미리 그 전에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결정 후 결정문을 받아본 뒤 사건 번호로 조회를 할 수 있었고요. 사건 진행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는 7월 3일에 동시에 송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는 언제 송달했을까요? 8월 7일입니다. 이미 각 은행에 결정문이 도달되고 한 달 뒤에 채무자에게 송달을 했어요. 즉 법원에서 압류 결정을 하고 채무자에게도 동시에 송달을 하고 채무자가 결정문을 채권자나 은행보다 더 먼저 받는다면 통장에 돈을 미리 뺄 것입니다. 그럼 압류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압류 결정을 다 하고 난 뒤 채무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채무자는 법원 결정문을 받아보기 전에 본인이 통장에서 인출이 안 되니 그때 압류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압류가 되었으니 은행에 돈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블로그로 댓글을 주시더라고요. 특히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건 진행을 볼 수 있으니 법원에서 결정한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정 났으니 은행을 바로 가도 되냐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은행 가도 돈을 안 줍니다. 그 이유는 은행은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전혀 없거든요. 즉 압류도 안 된 상태인 거죠. 사건 진행 상황을 보시면 결정은 7월 3일에 되었지만 결정문 도달은 검단 농협을 제외하고는 전부 7월 8일에 되었어요. 그렇기에 돈을 받으러 가려면 검단 농협은 7월 5일 이후, 그 외 은행은 7월 8일 이후에 가야 합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사건을 대신 진행하고 있어요. 에피소드 1부터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각 은행에 추심하러 장인어른께서 직접 은행을 돌아다니셨습니다. 더운 날 여기저기 돌아다니셨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채무자에게 화가 납니다. 첫 압류 때 제가 실수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입니다. 분명 저는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를 제출했고 보관금 2,000원을 냈는데 은행 한 곳당 2,000원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행 7곳 모두 찾아갔습니다. 은행을 방문할 때 추심 요청서, 통장 사본, 압류 결정문, 신분증을 가지고 갔어요. 만약 대리인으로 방문하려면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 가셔서 추심 요청하러 왔다고 하시고 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혹 신분증만 가지고 가도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추심 요청을 하면
은행에서 입금해줄 돈이 있다면 내일까지 입금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즉시 입금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1금융은 본점을 가지 않고 근처 지점을 방문해도 됩니다. 즉, 국민은행을 압류했다면 근처 가까운 국민은행 방문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 진행 상황을 보시면 제3채무자 6번과 7번의 경우 농협인데 지점을 정해서 압류했어요. 여기는 직접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차를 끌고 직접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협이나 새마을, 농협 이런 곳은 지점을 지정해서 압류를 해야 하고 해당 지점을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입금해주면 다음 해야 할 일은 추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한 게 좋아 저는 추심 신고를 했습니다. 압류 결정문 주의 1번에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추심 신고를 해야 확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심 신고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했어요. 진행 상황을 보시면 제출한 것이 나오죠.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제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청구한 총 금액이 이자를 포함해서 총 797만 6,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압류 추심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113만 6,542원이었습니다. 앞으로 받아야 할 돈이 더 많이 남았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압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압류할 때 채권 금액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잘 계산하시면 나머지는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민사소송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경험을 통해 최대한 상세히 그리고 성실히 설명과 답변을 드려서 그런지 아직 많은 분들께서 제 글과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고 계신 것 같아 너무 다행이고 기쁩니다.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게 되어 즐겁기도 하네요. 최근 유튜브에 나홀로 소송이 아닌 다른 컨텐츠 영상도 올리고 있는데요. 불쾌하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나홀로 소송 영상만 시청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